아프리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송태의 송튜브.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본인을 책 변태라고 소개하시는, 책을 여행시키는 사람들의 대표 이정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아요. 노벨 문학상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노벨상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데 네, 너무 기대돼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께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또 이정화 대표님 딱 생각이 나버렸어요. 빼놓을 수 없죠. 네. 제 얘기죠. 네. 이렇게 블로그나 또 페이스북이나 책 리뷰를 쓰시는데 너무너무 달콤하고 멋지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 주제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에 관한 책들, 그런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마 국내에서 독보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이카 가나 사무소에 있으면서 처음 이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 또 연이 잘 닿아서 여행사에서 지금 아프리카 상품 관리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제가 관리를 하고 인솔도 나가기 때문에 그 이제 현지를 누벼야 되는데, 제가 또 지금 코로나 아주 징그러워요, 정말. 코로나 그런 시국 때문에 제가 출장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고요. 근데 뭐 그 책이 저의 그런 영혼을,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는, 갈망하는 그런 영혼을 채워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책 얘기도 더 하고 싶어서 책을 여행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대표 이게 사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책을 여행시키는 사람들, 이정화 대표님 모시고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니 책을 여행시키는 사람들, 택배 회사인가 무슨 건가 좀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을 책 변태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 아프리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뭔가 내 덕과 업을 일치시키고 싶어서 책에서 아프리카 찾기라는 프로젝트로 읽은 아프리카 책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덕과 업을 일치시킨다는 건 덕후질을 하고, 그렇죠. 아프리카 덕후짓하고 네. 뭐 제 일과 그런 책 덕후짓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걸로 많이들 이제 또 알아봐 주시는 거고. 블로그 가시면 정말 볼 게 많으세요. 책 관련해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한국 종이책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한국 책을 좀 많이 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단 책을 막 출장 가면 저는 책 때문에 캐리어가 부서질 정도로. 전자책으로는 안 되나요? 저 종이책이. 종이책이 네. 무조건 종이책이다. 그 책 안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네. 이 책은 세계 여행 중이다. 여행을 시켜달라 이렇게 붙여두고 제가 그 여행지에 두고 다니거든요. 본인이 읽으려고 가져가신 종이책을 다 읽고 여행지에다가 놓고 오신다. 다 읽고 나서 하면 그 다음 분이 이 책을 여행시켜 달라. 그래서 무슨 어디 뭐 게스트하우스나 그런 데 놓고 오세요? 네, 아니면은 맞아요. 또 길에다 놓고 오세요?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두고요. 그냥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리고 연락해 달라. 이 책이 어디 여행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제가 지금 아는 거는 그 남미 땅 끝에 두고 온 책이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재미있는. GPS를 달아야겠어요, 책에다가. 그러게요. 좀 돈을 써야겠어요. 재밌겠다. 그래서 책을 여행시키는 사람들이시구나. 네. 저는 뭐 책을 이렇게 뭐 택배를 하시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역시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책이 전 세계에 몇 권 정도 무너져 있나요? 지금 뭐 남미, 미국, 저기 유럽, 아프리카 다 합쳐서 한 40권 정도, 40권 정도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해외여행 즐기시는 분들이 우리 이정화 대표님이 뿌리신 책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연락처 적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죠? 이 프로젝트는 많은 분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제가 한국 책을 외국에 나가서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따라서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저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여행시키는 활동을 우리 이정화 대표님 혼자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여행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기증을 하자, 우리 한국 책을.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여행하는 책, 돌려보는 책. 그러게요. 되게 반갑거든요, 외국에서 만나면. 저도 언젠가 어디서
이제 그 숙소에 갔는데 책꽂이에 한국 책이 꽂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반갑죠. 너무 네. 신기한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 책을 맞아요. 꽂아놨을까. 맞아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되게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 일을 이렇게 앞서서 하시는 분이 우리 이정화 대표님. 네. 너무 재밌네요. 또 네. 있어요? 네. 또 뭐 있으세요? 또 두 개 더. 네. 그리고 한 번은 남아공에 갔는데 네. 케이프타운 중앙도서관에 당신의 언어를 읽으세요라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약간 유럽, 서양 중심적인 그런 언어들. 근데 난 여기 우리나라 저기 코너를 만들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영어 책 코너를 가도 네. 북한, 한국 전쟁, 핵무기. 핵무기, 네, 김일성, 시사적인 거. 그 되게 옛날 책들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 내가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메일을 먼저 보내고 책을 또 한가득 안고 가가지고 남아공까지. 네, 종이책을. 네. 직접 자기 캐리어에 넣고. 캐리어 부러져.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보면 한국어로 읽으세요라는 코너가 있고 영어로 번역된 한국 작가들 문학책도 네. 몇 권 꼽혀 있어요. 자비로 하셨어요? 그렇죠. 아이고, 보통 이런 건 펀딩 같은 거 받아서 하시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빨랑 해버리고 싶어서 네, 그냥 네. 통장을 탈탈 그냥 털어버리셨구나.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케이프타운 네. 구시청사 옆에 있는 네. 도서관, 중앙도서관에 한국 책이 있습니다. 그 네. 한국 책을 바로 꽂아주신 분이 우리 이정화 대표님. 맞아요. 또 다른 나라의 또 도서관에도 그렇게 한국 책을 다른 나라 계속하실 계획이 아니에요. 있으세요? 하나 더 있어요. 서촌에 가면 네. 벼랑간이라고 부르는 지역 도서관이 있어요. 서촌이요? 네네. 서촌이 어디죠? 경복궁 옆에 서촌에 서울. 네네. 저는 또 어디 아프리카에 나간 줄 알고. 경복궁 옆에 서촌에 가면은 네. 벼랑간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커뮤니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도 한 20몇 권이 제가 기증을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아프리카 서가, 책 서가가 있죠. 아프리카 관련 책을 기증. 거꾸로 이제 여기는 한국의 아프리카 관련 책을 네, 기증하셨네요. 맞아요. 아프리카에는 한국에 관련된 책을 기증하시고 한국에는 아프리카 책을 기증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가깝게 만드는 아주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세상이 조금 더 재밌어지고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화 대표님께서는 책을 여행시키는 사람들의 대표로도 활동하시지만 또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여행 가시는 분들 인솔자로도 아주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야말로 그 아프리카 좋은 곳이란 좋은 곳은 다 가보신 분이세요. 맞아요. 최고의 여행 상품을 개발하시고 또 그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멋진 분이시죠. 정말 아프리카 관광하시면 이분께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네, 찐입니다, 찐. 코로나. 네, 근데 코로나 지금 네, 최대 피해자예요. 네, 맞아요. 못 가고 계세요. 정말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프리카 관광 이야기, 여행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정화 대표님께 이번 노벨상 앞서서 어떤 아프리카의 문학가들이 있는지 또 어떤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재밌는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아프리카 문학 되게 생소한데 네. 근데 항상 보면 노벨 문학상 후보에 아프리카 출신 문학가들이 올라와요. 네, 맞아요. 이번에 또 올라오신 분이 있으시죠? 네, 은국이와 시옹호 케냐 너무 케냐 작가죠. 은국이와 네. 시옹호. 은국이와 시옹오라고도 돼 있고 티옹오라고 돼 있는데 현지 사람들은 이제 은국이와 네. 띠옹오. 네, 맞아요. 이렇게 TH 발음합니다. 발음이죠. 네,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그 발음. 네. 네, 우리 은국이와 시옹호. 네, 맞아요. 이분은 항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 네. 왜 그렇게 이렇게 크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양성을 좀 고려하면서 뽑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케냐인의 목소리를 많이 내요. 이 사람이 사실 문학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작품은 한톨의 미랄이라는 한톨의 미랄. 작품인데 솔직히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쉽진 않았어요. 그 책은 쉽지 않았고 얘기가 되나요? 괜찮아요. 그 책은 어려웠는데 저는 은국이와 시옹모 책 중에서 십자가 위의 악마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십자가 위의 악마라는 책은
이 작가가 이 책을 쓴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배경이 있는데 네. 그 약간 정치 활동을 하고 자신 민주적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휴지나 그런 데다 쓴 작품이래요. 휴지요? 네. 그런 데 쓴 작품이고 또 조금 재밌는 얘기를 덧붙이면 김지하 시인의 비판적인 그런 시를 감옥에서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네. 이 은국이와 수용호께서 네네.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 김지아 시인의 시를 읽었다. 네네. 그런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자기 그런 사회를 그려내는 그런 책을 쓴 거죠. 식민지 이후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짚는 데 있어서 무조건 외부적인 문제만 돌리는 그쵸. 게 아니라 네. 내부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키쿠유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감옥에서 휴지에 썼다. 그렇죠. 너무 대단한. 막 영감이 막 뿡뿡 솟았나 보다, 진짜. 안 쓰고 못 그러니까요. 버틸 만큼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네. 써야 돼. 그리고 그래서 2016년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박경리 문학상도 받으셨어요. 한국이랑 인연이 있으시네. 맞아요. 네. 이 은국이와 수용호 저도 이제 케냐 살다 보니까 네. 한 달에 걸쳐서 막 들은 얘기들도 있고 한데요. 네. 이 키쿠유족이 케냐에서 인구 수가 이제 1위예요. 비율은 적지만 이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 그 키쿠유 언어가 사실 이렇게 딱 문자가 없다 보니까 문법이나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은국이와 수용호가 그 그 키쿠유 언어를 가지고 글을 쓰니까 이게 최초의 키쿠유어로 쓴 문학이 된 거예요. 맞아요. 케냐 분들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영어로 글 쓰시는 건 되게 잘하세요. 장문하는 걸 잘하시는데 스와힐리어나 자기들 그 민족어, 부족어 이런 키쿠유어, 루어 이런 걸로 글 쓰는 거를 오히려 더 어려워하세요. 그건 몰랐네요. 네, 말은 하시는데 글자로 쓰는 거를 어려워해요. 사실 알파벳을 네. 차용해서 지금 그쵸, 쓰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이 은국이와 수용호가 대단한 게 이분이 쓴 글이 그러니까 최초로 자기들의 말을 문자화시킨 그런 글이 된 겁니다. 정말 더 대단하게 네, 느껴집니다. 홍길동전 같은 거죠. 홍길동전 그렇네요.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그 십자가 위의 악마. 정말 솔직히 그가 썼겠지만 그런 구전대 오면서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그쵸. 홍길동전 같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안에.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은국이 책이 여러 개 번역이 되어 있고 서점에 가니까 또 노벨 문학상 후보군 해가지고 따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네, 큰 서점에 맞아요. 가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분이 계신가요? 우선은 아프리카 본토에 있는 분들은 은국이와 시옹호밖에 없긴 한데 마리즈 콩데라고 있어요. 그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인데 과들루프라는 섬에 있는 흑인 여성인데 사실 아프리카를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외로 이주되고. 맞아요. 네. 이주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 특히 또 노예 무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런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리즈 콩데가 실제로 서아프리카에서 살기도 했고, 이제 흑인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국적은 프랑스인 거죠. 네네. 국적이 프랑스고 출신지는 카리브해지만 실제로 문학 작품을 쓸 때는 이런 아프리카에 관한 작품을 많이 쓰신다. 네, 아프리카 정신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쓰고 나 티투바 세일럼의 검은 마녀는 배경이 어디죠? 그거는 이제 미국을 배경으로 흑인 여성이 마녀 사냥을 당하던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 정체성을 맞아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을 통해서도 아프리카를 느끼시는 게 또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역대 아프리카 출신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꽤 있죠. 네, 맞아요. 네. 꽤인가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죠. 네. 네, 한국은 좀 아쉽죠, 아직. 네. 한국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도 번역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글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우리나라도. 나이지리아 작가인 월레 소잉카가 월레 소잉카.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으로 처음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선거 운동할 때 당선되기 전에 약간 좀 이제 인종주의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나는 이 사람 당선되면 막 미국을 떠날 것이요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세게 말했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좀. 네, 지금 잘 계신가. 아무튼 이렇게 그만큼 자기 소신이 있고 이제 강단이 있으신 분이고 아프리카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고 나이지리아 작가 원래 소인카 자주적인 글을 많이 쓰고 극본 이런 것도 많이 쓰신 분이고 그 이후에 받은 두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 두 분이신데 순서 나딘 고디머랑 존쿠 씨 두 분이 각자 받았는데 우선 존쿠 씨의 추락이라는 작품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백인 노교수가 약간 성추문에 휘말려서 추락하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작품인데 되게 시대적인 은유, 사회적인 은유를 많이 담아내요. 어떤 시대적인 걸 담으셨죠? 책에다가? 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사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단어, 제도화된 흑백 차별, 정말 맞아요. 정말 그냥 제도로 너 여기 앉지 말고 너 여기 뭐 화장실도 쓰지 말고 흑인 따로 백인 따로 또 여기 살지 말고 그렇게 제도화된 흑백 차별 진짜 그걸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런 거를 좀 풍류적으로 그러니까 속에 담고 썼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 시대 상황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책. 추락. 저는 그 야만인을 기다리며 그 책도 굉장히 좋아요. 아 정말요? 남아공은 사실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백인과 흑인들이 되게 오랫동안 막 치고받고 이렇게 관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백인이 어떻게 흑인을 보는가 이런 관점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존 푸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책들을 쓴 작가이고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들이 보는 흑인 그리고 백인이 흑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르긴 다른 그런 것들을 글로 되게 잘 풀어냈어요. 아주 멋진 작가고 나딘 고디머가 쓴 거짓의 날들 근데 그분이 문학상을 받은 책은 보호주의자라는 책이긴 한데 그 책보다는 한국의 이제 거짓의 날들이라는 책으로 더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거짓의 날들은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것도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책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간 백인 소녀가 글을 정말 서정적으로 쓰면서도 그런 시대상을 다 담아내서 그건 조금 더 읽기 편하실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이미 아프리카 출신 작가가 이제 3분이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알고 싶어 하시면 그 책들을 먼저 골라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좀 작품들이 보면은 사실 한국 분들이 접하시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런 아프리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학책을 읽고는 하는데 끝까지 다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대표님 안 그러세요? 사실 많아요. 저기 시용호 책도 그 한톨의 미랄이나 울지마 아이야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책 읽고 이제 기록으로 잘 남기곤 하는데 남기면서도 이제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남기지는 못하고 약간 구절 제가 와닿았던 내용들을 남기게 되더라고 그런 책을 읽으면 그렇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아프리카 문학이 좀 어려울까요? 문학은 재밌게 봐야 되고 공감대를 느끼면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책 같은 걸 읽을 때 그런 배경 지식, 이 사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이해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우리가 서양이나 좀 아시아 쪽 문학을 접하면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대해서 워낙 많이 배워왔잖아요. 뭐 일본 책이나 삼국지 같은 것도 다 이해되고 그런 배경을 알고 어느 정도 읽는 건데 아프리카 문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숙치 않아서 사실 그렇게 될 거고 좀 그러니까 아프리카 문학이 아프리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외부의 인정을 받아야 내부에서도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뭐 외부라는 거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프랑스 같은 맞아요. 다시 말하면 맞아요. 그런 출판 문화가 좀 활성화돼 있는 곳에서 받아야
내부에서도 인정을 아프리카 내 그 나라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사실 어느 정도 뭐 그 작가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들 주술적이고 정근대적이고 네. 그런 게 좀 살아있는 이제 책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사실 또 그 중에서도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또 그 중에 소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작가들이 현지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외부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애초에 주제 선정부터 좀 먹히는 주제 소위 말하면 그렇죠. 뭐 일부러 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서양에서도 일부러 그런 책만을 좀 더 이제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돼서 더 알려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 중에서 이제 거르고 해서 맞아요. 정말 네. 좀 어려운 책 맞아요. 그런 게 들어오는 거 맞아요. 거기다가 네. 사실 번역도 이제 언어가 뭐 한 번, 두 번씩 바뀌다 보면은 그 언어의 맛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너무 딴 얘기를 제가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네. 민중의 언어들을 우리는 보면 와 대단하다 싶은데 그게 언어가 번역되고 하면 그 맛이 안 사니까 나 순간 태백산맥이 아프리카 책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 책이잖아요. 조정래 작가. 예. 네, 그런 정말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정말 딴 얘기를 했지만 뭐 네. 편집하시 어쨌든 사투리도 구수하게 녹여내면은 되게 그렇죠. 그 맛이 사는데 그게 언어의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저는 아프리카 책을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사람 이름. 워낙 익숙지 네. 않으니까 우리한테. 그래도 일본 책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일본 책 읽으면 이름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이름 긴데 그래도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아프리카 책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정말 뭐 음조로게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게 사람인가 지명인가 헷갈리고. 맞아요. 네. 저는 아프리카에 살았는데도 사실 좀 그러는데 맞아요. 일반 독자들이 보시면 또 그러게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나마 익숙한데 저희한테는 맞아요. 그런 이제 또 언어적인 그 주제 선정에 대한 것 또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들이 책을 좀 접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네, 책을.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아프리카 작가분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노벨 문학상 이렇게 수상하신 분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문학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네, 그 맞아요. 나이지리아의 작가 치누아 아체베라는 네. 분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분의 책 중에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네. 되게 그분도 약간 식민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전통과 현대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상들을 많이 그리시는데 네. 정말 그 구시대적인 관습을 가진 오콩고라는 주인공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살다가 외부 문화로 인해서 정말 부서져가는 그런 내용을 그렸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시대상에 맞춰서 오콩고의 아들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물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읽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조선시대 말기 이제 개화기 때 우리나라 조상들도 아마 이런 느낌이었지 않을까.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관들이 다 하나씩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냥 당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맞아요. 그런 게 딱 통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전 되게 그 책들을 재밌게 읽었어요. 치누아 아체베 작가 책들을. 그 미국 작가긴 한데요. 일단 아프리카 문화를 알고 싶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네, 알렉스 헬리의 헬리. 뿔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뿌리 그건 드라마로도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중년 여성 남성들이 이제 땡치면 집에 들어가게 했다는 그런 감비아의 주프레 마을이라는 데서 쿤타킨테라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어요. 네. 그 쿤타킨테라고 하면 흑인과 똑같은 의미로 파악될 정도로 중요한 그렇죠. 어른들 다 아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쿤타킨테가 태어났는데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팔려가면서 이제 대를 이어서 살다가 그 책에서는 4대손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노예 무역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해방하는 그때까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되게 자주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대를 이어 내려오는 얘기고, 더 대단한 것은 알렉스 헤일리가 쿤타 킨테 7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외조부에 그걸 타고 올라가니까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직접 감비아로 찾아가서 그쪽 그 구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오라고 부르는 그런 서술가, 역사 서술가 얘기를 듣고 직접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작품이고, 젊은 아프리카 사람의 시각으로 쓴 통통 튀는 작품을 읽고 싶다면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작가가 이름이 되게 있어요.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치마만다 네. 응고지 아디치에. 네, 있는데 아메리카나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아메리카노 아니고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디아스포라라는 그 대이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땐 노예 그 강제적인 그런 이동인 거고, 지금 현재는 사실 경제적인 그런 이유로, 그렇죠. 네, 뭐 말은 자발적이지만 아무튼 그런 이주를 워낙 미국, 영국 이런 데 많이 가 있거든요. 여성분은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그 커플인데 남자는 영국으로 이주를 하고, 나이지리아에서 미국과 네. 영국으로 각각 이주를 했다요? 네네, 그 작품 속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에서 사는 그들의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 느끼는 외지인으로서 느끼는 그들의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 느끼는 그런 문화, 그런 다양성과 충돌 이런 것들을 되게 젊은 언어로 그런 문화 다양성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잘 써놓거든요. 나이지리아 작가 치마만다의, 저도 이름 다 못 외웠어요. 나이지리아 작가 치마만다의 아메리카나.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전적인 재미있는 작품은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이 두 가지 정도. 초심자가 읽어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네. 아프리카 문학. 아프리카 문학은 아니고 아프리카 관련 문학.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사실 노벨 문학상 받은 책들은 너무 좀 무거워요. 무거워요. 저도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노벨 문학상 받은 책들도 물론 아주 좋은 책이지만 그래도 좀 더 쉽게 아프리카에 관한 책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말씀하신 두 책 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사실 제가 영상도 만들고 말도 하고 하지만 책이 정말 좋아요. 맞아요. 현 맞아요. 그 시대 또 그리고 과거를 이해하는데 책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아프리카 작가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프리카는 그 에티오피아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은 글이 없었잖아요. 글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입으로 이제 그리오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리오라고 하는 옛날 그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막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구전 문화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빨 세신 분들이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글을 열심히 많이 쓰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워낙 현지 출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현지에서 글을 써도 이걸 출판해 주는 데가 없어요.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글을 보고 이렇게 즐기고 하는 문화가 사실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들은 그 어려움을 넘고 해서 이렇게 출판까지 이루시고 유명해지신 분들. 그래서 그 알랭 마방쿠라는 작가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콩고 분이신데 그 아프리카 술집 외상은 어림없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재밌네요. 아프리카 술집 외상은 어림없지. 그들의 그런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글로 담아낸 책인데, 그 책이 사실 이제 그 프랑스어로 쓰인 책이에요. 프랑스어 문화권이라서. 근데 그쪽 언어를 읽으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전 문화를 살려서 마침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구두점도 없고 쉼표도 없고 그냥 쭉 늘을 쓴. 네. 그 안에 뭐 점이나 이런 문장부가 하나도 없다. 없고 문단도 없고. 띄어쓰기는 하나요? 띄어쓰기는 할 텐데 그런 대문자로 그 문장을 시작하지도 않고. 완전 그냥 그럼 전부 다 대문자로 쓴 거예요? 소문자로? 소문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대요. 저도 프랑스어 형식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그쵸. 구전 문화의 느낌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네요. 맞아요. 근데 한국 번역본은 그래도 구두점이나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리고 제 번역하신 분이 각주를 달아서 그런 미세한 재미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알면 그 미세한 거를 더 살려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아프리카의 문화를 정말 한번 절절히 글을 통해서 느껴보고 싶으시면 알랭 마방쿠 이름부터 재밌네.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다는 거.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독서하시면서 뇌를 살찌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 이런 아프리카 문학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분이 쓰신 아프리카, 특히 소말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한국 분이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쓰신 네, 거예요? 맞아요. 아프리카의 뿌리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소말리아 하면 해적. 그렇죠. 소말리아 해적. 네, 되게 사납고 무서운 무법의 해적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분은 그 아프리카의 뿌리라는 작품에서 실제로 소말리아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면 뿔처럼 네, 생겨가지고 네, 그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부르는데 그 해적들의 관점에서 글을 썼어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해적을 무찌르는 관점이 아니라 맞아요. 해적의 관점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적이라는 뭐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던가 그걸 한국 사람이 쓰셨다. 네네. 되게 재밌어요. 저는 사실 안 읽어봤거든요. 아직. 되게 좋은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의 영해에서 불법업을 하고 그거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우리 걸 지킬 거야. 난 우리의 해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소년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그럼 해적이에요? 그쵸. 소년 해적이요. 루피네. 아무튼 원피스네요. 네, 해적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됐던 먹고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택하게 됐던 그런 거를 또 인간으로 멀리서 그냥 대상화된 그걸 딱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인 그분들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왜냐면 사실 소말리아 하면 맞아요. 우리 이미지 속에서 진짜 옛날에 청해부대 이렇게 우리 희생자도 있으셨고 피해도 보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학 작품이고 또 그것이 현실에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막 치우치거나 몰입해서 보시기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되게 새로운데요. 그렇죠. 네. 그 소말리아 해적의 관점에서 쓴 그걸 또 소말리아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작가께서 쓰셨다. 너무나 또 재미있습니다. 한번 저도 읽어보고 언제 리뷰라도 한번 하고 싶네요. 네, 재밌어요. 네. 하상훈 작가님이 쓰신 아프리카의 뿔 되게 흥미롭네요. 한국 사람이 소말리아인의 관점에서 책을 썼다는 게 맞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을까 좀 상상이 돼요. 제가 또 생각난 책이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 좋으니까. 오, 그 책. 송태진 작가님 책. 엄청 좋은 책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엄청 아주 진짜 읽었고요. 네. 아프리카 워낙 또 현지 계시던 분이니까 균형 있게 그리고 책도 어렵지도 않고 그림도 너무 귀엽고 네 정말 쉽게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또 읽으실 수 있어요. 요즘 뒷광고 논란이 많은데 이건 그냥 대놓고 앞광고입니다. 읽었어요. 책 좀 사주세요, 여러분. 제 돈으로 샀어요. 내 돈으로 사는 네. 거. 아무튼 그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추천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프리카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많은 작가들과 함께 송태진 작가님의 쉽고 재밌는 아프리카 좋으니까도 참고해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책변태 이정아 대표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러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또 아프리카 출신 또 아프리카 문화를 이야기하시는 작가님들 중에 됐으면 또 되게 재미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송태 작가님 유튜브도 잘 되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저희가 우리 송태 송튜브 아프리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송태 송튜브 오늘 이정학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